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업무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해온 순천시 의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자신이나 동료 의원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했는데 수백만 원의 돈이 고스란히 의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시 의회 이모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올 상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 6월 업무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로 이곳에서 100만 원가량을 결제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결위에 소속된 동료 의원 7명에게 각각 7만 원씩을 건넸습니다. 속칭 카드깡을 통해 업무 추진비를 나눠 가진 겁니다. 식사들을 얼른 못하고 시간도 못 맞추고 오다 보니까 전에 회수해서 반환했고요.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과거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한 의원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카드깡을 한 뒤 다른 의원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줬고 한 의원은 심지어 식당을 하는 동료 의원에게 카드깡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시의원들이 횡령한 금액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밝혀진 것만 모두 500여만 원에 달합니다.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할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과 사유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 미만으로 나눠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입건된 의원 가운데 한 명은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순천시 의원 6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편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혈세를 빼돌리면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군 남양면에서 소나무 1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한편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주변을 정밀 예찰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선충병 발생 지역 반경 2km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와 잣나무 등의 이동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재선충 피해를 입은 나무는 200여 그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함사르 습지 순천만에 올해 첫 월동을 위해 도래한 흑두루미 무리가 관찰됐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오후 순천만 갯벌상부 갈대군락 부근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흑두루미 22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류는 지난 1996년 70여 마리가 관찰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 겨울 역대 최대치인 1,432마리가 관찰됐습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입장객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순천만 국가정원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3세 김유준 씨가 입장하면서 입장객이 300만 명 돌파한 지 2개월여 만에 올해 누적 입장객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겨울 관광객 증가를 위해 야간 경관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올해 입장객 500만 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대의 한 교수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대 모 교수가 각종 국책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 이미 기각 결정이 난 사항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봄부터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에서 열린 프린지 페스티벌이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문화전당이 손잡고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는 도시 전체가 축제로 들썩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2천여 개의 공연단이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는 에든버러에 몰려듭니다. 한국의 에든버러를 꿈꾸며 지난 4월 시작한 광주의 프린지 페스티벌도 내년에는 국제적인 축제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아시아 전당, 그 전당 주변에 이런
여러 거리와 광산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콘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내년 봄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아시아 각국의 공연단이 참가하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열기로 협약했습니다. 보란듯이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일어설 수 있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다. 그동안 따로 놀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은 그 자체로도 일단 고무적입니다. 또 문화전당 주변에서 문화전당 안팎으로 무대가 넓어지고 공연단의 수준도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이 국제축제와는 별도로 봄부터 가을까지 매달 2차례씩 여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12차례 진행한 프린지 페스티벌에는 500개에 가까운 공연팀이 참가하고 연인원 2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적어도 양쪽으로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진도 지역 최대 특산품으로 꼽히는 검정쌀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비 감소와 가격 폭락, 재배 기피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황금 들판이 콤바인 소리로 가득합니다. 1년 농사에 결실을 맺는 순간. 그러나 농민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수년째 검정쌀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내년에도 검정쌀 농사를 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올해 검정쌀 값이 생각외로 지금 낮게 지금 수매하고 있어서 농민들 지금 소득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도정을 하지 않은 40kg 검정쌀 조곡 한 포대 가격은 4만 5천 원. 가격이 부진했던 지난해보다 30%가량 폭락했습니다. 수년째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대폭 줄었는데도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흐름이 안 좋고 시장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내리막이를 걷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검정쌀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진도 검정쌀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1991년 검정쌀을 국내에서 처음 재배했으나 지금은 면적이나 생산량 모두 다른 지역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재배 농민들은 농사를 못 짓겠다며 아우성이지만은 진도군은 지원이나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84호로 등록된 진도 검정쌀. 하지만 그 명성은 자칫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 랜드랜 유원지 민재유치 사업이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을 철회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주식회사 랜드랜은 지난해 9월 전남도 순천시와 MOU를 체결하고 30만 제곱미터 면적의 체류형 관광개발 사업을 준비해왔지만 지역 NGO와 의회 내에서 땅 투기나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근거 없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사업 계획의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주식회사 랜드랜의 투자 계획 철회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순천만과 국가정원의 장점을 부각시켜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여수밤바다 낭만 불꽃축제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시군 투자사업 26건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2017년 여수밤바다 낭만 불꽃축제의 경우 규모가 방만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하면 내년 초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단 구성과 운영에 물꼬가 튀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의원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9표, 반대 4표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의 설립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재단 발기 준비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내년 3월 출범 계획으로 본격적인 재단 설립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계획은 설립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조례안 제정이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승강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여수와 순천 지역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오실 때에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어제 가을답지 않게 워낙 더웠기 때문에 오늘 얇게 입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요. 낮 기온도 다시 내려갑니다. 어제 26도 안팎을 보였던 서울의 기온이 오늘은 21도까지 떨어지고요. 대구 18도에 머무는 등 남부지방도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남부지방 곳곳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그치겠고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가을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풍이 강해지면서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